지금 보시는 거는 자동차 쪽의 테일게이트라는 모델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풀 3D 금형 설계를 자동으로 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품 모델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은 이제 리프터 코어, 경사 코어 들어갈 부분입니다. 경사 코어 들어갈 부분은 없애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트리퍼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설계 예제고, 이거 가지고 풀3D 설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쪽에 이제 하측하고 상측은 이제 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이제 디파팅 활용해서 분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가지고 풀3D 설계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풀3D 설계를 들어갈 때 먼저 이제 업체 선택을 한번 해주고요. 이거 뭐 플라코라는 업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체 선택을 한 다음에 어셈블리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쪽에다가 어셈블리 트리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셈블리를 몰라도 뭐 설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3D 설계가 하나 됐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어셈블리 트리들이 이렇게 쫙 붙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21번, 201번에 이거 있고 202번에 보면 상하 이렇게 크기가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몰드 베이스 크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하기 위해서 코어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예전에 만약에 이게 한 개 있다 하면은 몰드 베이스를 설정을 하는데, 현재 뭐 같은 몰드 베이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온 거는. 그래서 DE에 S에 SC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예전에 설계한 게 있으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바로 어플라이나 오케이 하게 되면은 해당 DB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집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편집하는 걸 보겠습니다. 유사한 걸 지금 일단은 뭐 갖다 놨는데,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몰드 베이스 크기도 기본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기본 DB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몰드 베이스도 종류별로 다 존재를 하게 되고요. 존재를 하게 되고, 상원판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Z랭스 해서 0. 상원판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하원판을 잡겠습니다. 인셋부터 해가지고 하원판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3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 높이 300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여기 폭 길이는 X 길이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폭은 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이제 몰드 베이스 판을 다 설계를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트런너가 중간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트런너 판에 가서 몰드 베이스 02에 가서 애드 몰드 베이스에 가서 이런 하트런너 판을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판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변하면 자동으로 몰드 베이스도 수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 설계하는 방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게 되면은 몰드 베이스만 이렇게 브랭크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제품 모델링 쪽은 없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하 코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선택을 해두면 자동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상하 코어 원 소재 크기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 상하 코어 원 소재 크기를 가지고 또 무언가 자동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된 걸 보시면 몰드 베이스를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몰드 베이스 설계가 됐고요. 설계가 됐습니다. 상하 코어 원 소재 크기까지 잡혔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몰드 베이스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몰드 베이스를 자동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몰드 베이스가 나오고, 현재 몰드 베이스에다가 값을 쓰고 자동 저장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것만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몰드 베이스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몰드베이스 설계한 노하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티몰드는 노하우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한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설계한 거 가지고 표준부품 설계를 하는데, 표준부품은 몰드베이스 표준부품 01, 몰드베이스 표준부품 02, 부터 보시면 뭐 여러가지 표준부품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준부품이 있고요. 쿨링, 냉각, 슬라이드, 미즈미 표준부품이 있고 해서 이런 종류 한 세부적으로 1400개 이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표준부품을 모아서 자동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이쪽인데, 만약에 뭐 아이볼트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볼트가 현재 판목에 계산을 해서 일단 여기 센터로에서 자동으로 설계가 좀 되고 있고요. 설계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SC 부품을 자동 설계를 해라 그러면은 관련 SC 부품이 몰드베이스 크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부품이 지금 자동으로 설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표준부품을 가지고 수정 편집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쪽 가이드핀을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길이를 수정을 하겠다 하면 여기서 뭐 GX1 찾아가지고 GX1 해서 얘를 마이너스 200mm 이렇게 옮기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편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부품을 설계를 할 때 만약에 EGP 설계를 하는데 EGP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게 파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냅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인서트 삽입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 보이는 이제 원이 EGP 파일 쪽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하게 되면 몰드베이스 크기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지금 EGP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Z 높이는 지금 자동으로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현재 몰드베이스 크기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EGP 방식이 지금 설계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식이 있냐면 원형 2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원을 그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SUP가 들어가겠다. 빠르게 원으로 구조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잡아보고 멀티 에디트를 가지고 편집도 할 수 있고요. 큰 게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이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XY 이동, 스냅이 지금 걸려 있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런 SUP를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이거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 원에 대한 SUP가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2D로 구조를 잡아볼 수 있고 표준부품을 쉽게 ZLP에 맞게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젝터 홀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기본 삽입하게 되면은 현재 많이 쓰는 것대로 삽입이 잘 됩니다. 삽입이 되고요. 수량이나 이런 거는 더 증가를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증가하겠다.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일 뭐 추가 제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냐면 만약에 스토핑을 한번 다른 걸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토핑을 삽입하는데 기존에 지금 보면 스토핑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요. 빛 떠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이 스토핀을 기존 스토핀을 다른 거를 삽입하게 되면은 기존 스토핀이 삭제가 되고 다른 스토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지금 이제 뭐 여기는 이런 스토핀 방식을 아마 쓰는 게 아닐 거고요. 본래 또 복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큰 거 이런 스토핀 방식을 쓸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스토핀 방식을 쓰죠. 장차 쪽에
기존에 스톤페이 삽입되면 다른 게 삭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설계 변경이 다른 것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 게트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서트 삽입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정해져 삽입이 되고요. 표준부품을 계속 한번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몰드 카운터 같은 경우도 삽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치를 찾아갑니다. 측벽 위치 이렇게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표준부품에 대해서는 한번 예전에 설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계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전 설계한 홀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DAT에서 예전에 설계한 데이터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레이어도 만약에 205번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상측은 205번입니다. 상측에 탱크 냉각을 이걸로 해서 불러와라. 그럼 상측 탱크 냉각 홀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205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6번에서 하측에 밀핀 홀을 불러와라. 그럼 206번에 불러오고요. 탱크 냉각은 이걸로 해서 207번에 불러와라. 이렇게 되면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번, 205번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206번, 207번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그 홀을 지금 불러왔는데 예전에 설계한 데이터에서 지금 밀핀이나 탱크 위치를 다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홀을 가지고 설계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밀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밀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DB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쓰면 엔타이어로 해서 지금 하나하나 삽입하지 않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지금 원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밀핀 홀들을 선택을 하고 OK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몰드 베이스 크기에 맞춰 가지고 위치도 자동으로 찾고요. 그 다음에 높이 부분도 자동으로 몰드 베이스 크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60개의 밀핀을 삽입을 했고, 밀핀을 삽입을 한 다음에 일괄 선택해서 다 같이 회전 방지 타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방지 타입을 5번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 밀핀 하나하나마다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 다음에 이 원을 이용해서 지금 탱크 냉각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탱크 냉각도 다운해서 이런 타입으로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찾아가지고 원을 찾아서 이 원 가지고 삽입을 하는 겁니다. 탱크 냉각이 몰드 베이스 크기에 맞게 아까 원위치에 자동으로 삽입이 됐고요. 여기까지 된 걸 한번 세이딩을 해보면 이렇게 탱크 냉각이 삽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줄냉각도 집어넣겠다 한다면 손쉽게 줄냉각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고 파일을 결정을 하고요. 니플 부위를 수정을 합니다. 이런 타입, 이런 타입 수정을 하면 이 기능을 가지고 손쉽게 카피해서 줄냉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겠다 한다면 얘를 가지고 멀티 카피를 해서 이 원중심을 여기 원중심으로 카피를 해라. 이렇게 같이 쓰진 않지만 만약에 냉각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른 줄냉각을 손쉽게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이 있으면 그냥 카피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설계된 거를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몰드베이스도 브레이크를 좀 해서 제품 모델링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밀핀이나 탱크를 가져와서 높이 맞추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쓰면 쉽게 부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걸 선택을 하면 해당 부품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 브레이크에 와서 높이 맞추는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밀핀 높이 맞추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문제가, 만약에 측벽거리가 2mm 이하가 있으면 이 색깔로 변해라 라는 걸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로 이렇게 해서 하측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하측 탱크랭각 높이를 맞췄고, 지금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브라운 색깔로 나오는 거는 측벽거리 측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리브가 있거나 너무 가까운 부분이죠. 불량 부분인데, 저 부분도 설계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높이 측정을 하면 컬러가 벗게 됩니다. 상측도 이렇게 높이를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맞춰졌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상하측 선택을 해서 탱크 높이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좋게, 보기 좋게 또 높이를 조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설계가 이만큼 됐죠. 밀핀, 탱크 랭각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스트리퍼나 이런 변형 밀핀 설계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리프터. 예.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브레이크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드래그 하게 되면 표지원품들만 이렇게 골라서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로. 예. 원형 같은 경우에는 다 죽이고요. 일단은 변형 쪽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변형 쪽 코어는 이거들인데, 입력 포인트는 준비가 됐고요. 변형 부분도 몰드베이스를 한번 갖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몰드베이스만 가져와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상측 부분은 한번 브레이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변형 부분도 지금 모든 표지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한 3년 이상 교육받은 사람이 했지만, 지금 설계를 한다면은 여기 리프터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카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카 쪽에 쓰이는 변형 부분이 있고요. 이것 타입으로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지정을 하고 오픈 사입을 해서 포인트로 지금 변형 들어갈 위치가 있는데, 그 포인트만 선택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선택만 해주면 변형 들어갈 높이가 달라도 자동으로 몰드베이스 크기를 인식을 하고 스트로크를 인식을 해서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동 설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변형 설계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폴스로 이렇게 포켓팅 되는 부분까지도 다 자동으로 지금 크기가 맞춰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몰드베이스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몰드베이스가 설계 변경이 돼도 자동으로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프터 코어를 삽입을 했고, 리프터 부분을 삽입을 했고, 그러니까 변형 일핀 부분 삽입했고, 지금 스트리퍼 V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제품 모델링은 한번 없애보고 스트리퍼 V를 꺼낸 겁니다. 꺼냈고, 여기 들어가서 스트리퍼 V도 사용할 스트리퍼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만 찍어주면 손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퍼에 이걸 쓰죠, 많이.
28이 쓰겠다 해서 인서트 해서 들어갈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삽입만 하게 되면은 손쉽게 스트리퍼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Z 높이가 달라도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는 게 이점이 있죠. 그리고 몰드 베이스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Z 높이는 맞춰지고 있고요. 스트리퍼가 삽입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간섭 체크할 대상을 브랭크로 갖다 놓은 다음에 쉽게 여기서 간섭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포켓팅 되는 부분, 간섭 체크할 부분만 선정을 한 다음에 간섭 체크 양을 10mm 이하로 조정을 해놓고 선택을 하게 되면 간섭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간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대 다로 간섭 체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띄워보면 요 빨간색으로 나온 두 부위 거리가 지금 3.4 8이라는 이쪽 빨간색이 3.7g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찍으면 두 파트만 딱 볼 수 있습니다. 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손쉽게 간섭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하고 표준 부품끼리도 간섭 체크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리퍼가 자동으로 설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고요. 몰드 베이스나 이제 뒤에 건 부품을 한번 전부 올라오면 지금 설계된 거를 보시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부품이 설계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모델링도 한번 띄워보면 이거 됐죠. 규칙을 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재료 발주 부분도 이거 선택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쭉 재료 발주 부분도 재료 발주 부분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이고 마트리스트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재료 발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를 이미지 파트 리스트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파트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재료 발주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재료 발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캐드가 많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관리하는데도 저렇게 이미지만 보면은 손쉽게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안 됐으면은 다시 뭐 이미지 파트 리스트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트 리스트를 더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미지 파트 리스트가 나오고 이미지가 있으면 또 뭐 캐드나 뷰어 없이도 관리자분들이나 현장의 분들도 손쉽게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봄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슬라이드 부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전에 설계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떤 모듈 표준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들어 놨다 하면은 이렇게 손쉽게 이런 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어떤 자동식으로 부품에 조립을 해서 그걸 모듈 부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슬라이드 설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슬라이드 설계 같이 한꺼번에 모듈식으로 슬라이드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설계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다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모듈식으로 슬라이드 부품들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듈 표준부품도 실시간으로 요 기능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포켓팅을 한 다음에 2D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설계가 됐고 포켓을 했고, 포켓을 한 거 가지고 한번 도면을 한번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층만 남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땡크랭각이나 밀핏은 포켓팅을 안 하고도 홀좌표나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핀 심볼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밀핀 심볼 쪽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인젝터 핀, 플레이트, 베이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켓 없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핀 심볼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볼 들어온 거 보시죠. 이렇게 밀핀 심볼을 삽입을 하고 도면 만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은 드래프팅 들어가서 기본 도면 포맷 아직 큰 걸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이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재료 발전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오게 되고요. 도면 포맷 표가 올라오게 되고, 이거 가지고 1:1로 무조건 크지만 도면을 쉽게 뿌릴 수 있습니다. 도면도 보면 볼트 굉장히 잘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들도 심볼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홀좌표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볼트 홀좌표입니다. 출격 바닥에 삽입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홀좌표를 삽입을 합니다. 라벨은 이쪽에다 입력을 하고요. 그럼 볼트 T2에 M24까지 되고, 볼트가 삽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트 홀좌표입니다. 가공이나 모든 요소가 다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밀핀을 한번 포켓하지 않고 한 거로 삽입을 한번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하게 되면 라벨이 삽입됩니다. 지금 라벨이 다 삽입됐고요. 밀핀에 대한 홀좌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티몰드 출시 이래 홀좌표 에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홀분리 쪽은 믿고 쓰셔도 됩니다. 밀핀이 삽입됐고요. 밀판 쪽까지도 다 홀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텍스트로도 벌써 삽입된 이게 홀좌표 나온 거를 가공 후 써먹기 위한 텍스트로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땡크랭각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땡크랭각 컬러는 이 컬러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합이 됐고 라벨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이 됐고요. 홀좌표를 여기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홀좌표가. 이제 홀좌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홀좌표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뱃불, 높이 이런 거에 따라 자동으로 다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값이면 하나로 되고요. 지수 기입도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손쉽게 입력이 되고요. 꺾이는 것도 자동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치수 기입 하겠다면 더블 클릭 해주고 여기를 더블 클릭 해주면 되고요. 이건 치수 기입 안 하겠다. 손쉽게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하고 나서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치수도 편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X가 제공 안 하는 온갖 치수 기입 편리 기능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다든지 어떤 심볼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면 부분 봤고요. 네. 코어 레이아웃 배치도 만드는 거하고 자동 치수 기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많은 쪼코아들이 있는 것들에서는 배치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일이고, 그 다음에 밀링이나 연마 선반을 위한 그대로 수동 자동 치수 기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이겁니다. 배치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크리에이트 레이아웃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코어 배치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배치도가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그래서 드래프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에 대한 배치도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워크피스 가서 끄고 하겠습니다. 예, 보입니다. 자동으로 한 번에 배치가 만들어지고요. 모델링에 와서 자동 치수 기입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 자동 치수 기입을 얘를 해라. 크리에이트 코어 드링을 하면 됩니다. 하게 되면은 자동 위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자동 치수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치수 기입이 된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정리 좀 해야 됩니다. 반자동 치수 기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제를 가지고 동작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 해석은 실제 작동을 해봄으로써 불량 부위를 검출해내는 건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모션에 들어와서 실제 동작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작 해석할 거를 선택을 해서 손쉽게 동작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릴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동작 해석을 구성을 해놨고요. 만약에 그룹 얘하고 얘를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하면
가지고 동작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거 보이고 지금 경사 쪽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제품도 선택만 해주면 되는데 좀 그리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뺐습니다. 예. 동작 해석 중에 물론 간섭이나 이런 거 체크는 다 됩니다. 동작 해석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간섭이나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뭐 이니셜라이징 하게 되면은 동작을 복귀하게 됩니다. 손쉽게 동작 해석을 통해서 또 분량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